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 해군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대를 역행한 한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인천급 호위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아주 부정적인 제목을 달았죠. 시대를 역행했다. 지금 현재 이 인천급 호위함을 타고 계시는 우리 해군 장병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호위함은 정말 시대를 역행한, 사실은 이 21세기에 운영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나 성능은 아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또 반대 시위까지도 했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도대체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과 10여 년 만에 구식화 문제가 제기된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이 울산급 호위함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에 1981년도에 전력화가 됐는데 취역식을 했죠. 당시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축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956 이런 한 번이 있는데, 한국 해군은 구자로 시작되는 것은 구축함이에요. 그런데 이 2000톤도 제대로 안 되는 이 덩치에다가 구축함이라고 붙였으니까 당시 이 울산급 호위함을 만들어 놓고 정말 자부심이 쩔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많은 곳에서 쓰다 보니까 림팩도 가고, 사실 이 조그만 배를 타고 하와이 림팩까지 가고, 또 림팩은 또 양반입니다. 세계 일주하는 해군 사관학교 순항 훈련, 사관생도들 4학년 생도들 태우고 세계 일주하는 행사까지도 이 호위함들이 동원이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서 선체가 빨리 노후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살짝 알려드릴 텐데, 이게 1980년대 90년대에 쓸 수 없는,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구식 개념의 군함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간첩선 대응이 주 임무라도 주 무장이 한포라니, 지금이 20세기 초 거함 거포 시대냐, 무슨 한포만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고 아무것도 없냐. 자, 어군 탐지기 수준보다 못한 쏘나 진짜 어이없다. 이거 잠수함이나 잡겠냐. 또 80년대에 나온 배인데 함대공 미사일 없는 거 이거 실화냐. 80년대에 나온 배인데 당시 80년대, 70년대부터는 전 세계 해군은 완전히 미사일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적들이 함대함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북한마저도 오사급, 코마급 작은 고속정에다가 함대함 미사일, 스틱스 미사일을 달한 그런 배들을 다량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걸리면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함대함 미사일의 시대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함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같이 발전을 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그냥 한포로 그냥 북한 고속정 때려잡고, 북한 반잠수정 걸리면 때려잡고, 이런 용도로 지금 생각을 했으니까 미사일이 없어요. 대공 미사일이 없어요. 하다못해 북한군 헬기라도 날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쓴지 이제 불과 10년 좀 넘었는데 벌써 선체에 무리가 오네. 왜? 하와이 가고 세계 일주 가고 다 하니까 이게 무리가 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 버르장머리 사건이죠. 자, 울산급 호위함을 보완할 제대로 된 호위함이 필요해진 한국 해군입니다. 1995년이에요. 자, 당시 일본 수상입니다. 무라야마 도미치 님이 김영삼 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영삼아, 너 며칠 전에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뜬금없이 일본 얘기 꺼내서 버르장머리 고쳐넣겠다고 개소리 했더라. 그럼 뭐야? 또 김영삼 대통령이 네 역사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참에 독도에서 한번 붙어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무라야마 또 일본 총리가 왜? 그 한포나 주렁주렁 달린 호위함 또 고속전 몇천 가지고 우리 세계 탑 클래스 우리 해자대학에 덤빌래? 니네 잠수함은 있냐? 독도 근처에 오기도 전에 작살내줄게. 우리 이지스함도 있어. 우리는 이 시기에 일본은 공고급 이지스함을 만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지스함도 있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야, 좀만 기다려. 내가 금방 해군형 만들어서 진짜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테니까 경항모도 만들고 작살내줄 거야. 기다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90년대 초니까
우리가 당시 소련이 무너지고 거의 완전히 이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를 막 트는 그런 러쉬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장점인 강택민이죠. 장점인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그 독도 문제 거론하면서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 이제 일본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것은 어른이 아이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무라야마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예의냐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해군이 저 대통령님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야 상대가 안 되면 상대가 되게끔 만들어야지. 야 빨리 경항모 만들고 군함 빨리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이거는 뭐 실제로 이 말을 그대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을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대충 이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래서 일본 자위대에 맞설 수 있는 신형 호위함이 구상됩니다. FF-2000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1998년도에 이제 시안이 나왔어요. 2000년도에 21세기가 되면 이 FF-2000, 즉 신형 호위함을 만들어서 독도에서 일본 놈하고 우리 붙어서 이긴다. 이제 이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FF-2000이라는 건데 아마 급조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76mm 한 포, 또 뒤에 40mm 기관포가 또 두 개 있네요. 이 40mm 기관포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울산함 뒤에 보면은 40mm 한 포 두 개 있죠. 76mm 한 포 앞에 한 개 있죠. 그러니까 이 울산급 호위함에다가 그냥 뭐 스텔스 형상이 나는 이 선체를 그냥 갖다 씌운 거 이 정도에 불과하죠. 뭐 여기다가 딱히 뭐 대공 능력, 그 이제 대공 능력 없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앞에 이제 B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B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서 램 또는 당시 우리 한국 육군이 프랑스의 크로탈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을 도입을 해가지고 1000마를 만들고 있었어요. 1000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크로탈 요걸 갖다 붙여서 대공 능력 좀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이제 거기다가 울산급에는 없는 헬기 경납고를 만들어서 대잠 능력을 조금 더 확충하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시안을 만든 게 1998년이었고 이게 FF-2000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IMF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IMF 여파로 천면백지화가 됩니다. 왜냐? 뭐 나라가 지금 거들나게 생겼는데 무슨 FF-2000입니까? 그때 정말 우리 해군이 눈물겨운 노력을 해가지고 KDX-1 한국형 구축함 프로젝트는 지켰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추남 이런 군함들은 이제 2년에 한 적씩 척척 나오게 됐는데 왜? 짓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신형 FF-2000 그러니까 KDX-1 끝나고 바로 FF-2000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전면 백지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IMF를 우리가 금세 극복했죠. 저도 뭐 가지고 있던 우리 아이들 돌반지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다 기념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전부 다 그냥 뭉쳐가지고 다 갖다 줬으니까요. 그런 국민과 정부의 노력 끝에 우리가 IMF를 탈출했죠. 그래서 2001년도에 한국형 구축함보다 더 급했던 구형 호위함의 대체소요 FFX로 부활합니다. 호위함 이제 프로젝트죠.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시안이 1안, 2안이 있는데 이게 1안이에요, 1안. 자, 1안 보시면 127mm 한 포를 갖다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B 섹션을 만들어서 여기에 램 발사기 갖다 붙이고 한국형 그때 당시 이제 해성 함대함 미사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형 SSM 즉 한국형 함대함 미사일 해성 갖다 붙이고 지금 인천함에 갖다 붙어 있는 SPS 550K 레이더 갖다 붙이고 이제 레이더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골키퍼나 펠링스 같은 CIWS 즉 요격용 대공 요격용 기관포 갖다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1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자 이런 프로젝트가 발주가 된 겁니다. 이걸 무려 20척 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최종 확정된 설계안입니다. 정말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뭐냐 도대체 시대를 역행한 충격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당시 이 2006년, 7년 이럴 때 전 세계는 완전히 스텔스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 함대 공 능력
대공 요격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습니다. 이제 초음속 미사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속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그리고 적의 잠수함은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냐, 그리고 적의 미사일에 들키지 않으려면 얼마나 스텔시하게 선체를 설계해서 가급적이면 적의 미사일에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노력으로 완전히 스텔스 디자인 이런 것들로 전 세계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요구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런 CG가 나왔어요. 지금 뭐 CG니까 보면 뭐 그래도 그럴싸해 보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실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디자인의 아주 가분수, 그런 짝달막한 가분수, 그런 뭐 못생긴 군함이 나왔어요. 자, 첫째 문제점이 뭐냐? 수직발사관을 설치하기 위한 갑판 B섹션을 제거했습니다. 아까 이란에는 B섹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B섹션. 여기. 이 B섹션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다가 램을 갖다 얹었지만은 앞으로 혹시 조금 더 이 미사일 요격 능력이 더 필요해서 단거리 또는 중거리 SM-2나 뭐 이런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수직발사관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KVLX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KVLX를 한국형 수직발사관을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B섹션이었어요. 그런데 이 B섹션을 삭제했습니다. B섹션을 삭제하고 나서 이 함수 부분을 완전히, 원래는 B섹션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유선형으로 더 많이 나와 있었죠. 그걸 뚝 잘라가지고 탁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짜리몽땅한 가분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배는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수직발사관이 없는 겁니다. 이 수직발사관이 있어야 여기다가 한국형 대잠미사일은 홍상호도 갖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MSM 뭐 이런 것도 갖다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함대공, 함대잠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일들 갖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삭제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신형 대함 미사일에 대한 생존성을 포기했다. 이게 뭐냐면은 수직발사관이 있어야 360도 전방향으로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날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21세기에는 무슨 시대가 됐냐? 대함 미사일이 말이죠. 20세기에는 저쪽에 이제 적의 미사일이 있으면은, 적의 그 배가 있으면은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렇게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격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적중하고 하는 건데, 이 21세기가 돼서는 뭐냐? 웨이포인트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해성도 그렇는데, 한국형 미사일은 해성 함대함 미사일도 그런데, 이제는 자, 해성이 8발을 갖고 있습니다. 8발을 쏩니다. 쏘는데 먼저 쏜 것은 이렇게 해서 적의 군함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쏜 것은 이렇게 해서 옆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세 번째 쏜 것은 이렇게 들어가고, 네 번째 쏜 것은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해서 동시에 360도에서 전방향으로 그냥 꽝 때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쪽 막 요격하고 해도 360도에서 한 8발이 동시에 꽉 들어와 버리면, 동시에 탁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두어 발은 놓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1세기에는 360도 전방향에 대한 이 요격 능력을 요구받는 시대가 됩니다. 왜? 미사일이 그렇게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램, 앞에다가 램, 그리고 뒤에다가 골키퍼 또는 펠링스 20mm 기관포만 따라가지고 360도 전방향 요격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대한미사일에 대한 생존성을 포기했죠. 북한도 우란 이런 것들을 북한이 국산화한 신형 함대함 미사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웨이포인트 찍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존성을 포기를 한 거죠. 완전히 시대를 역행한 거예요. 그리고 개방형 갑판, 난간, 크레인으로 스텔스를 포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여기다가 크레인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난간을 잔뜩 붙여놨고, 자, 이렇게 일체형 마스트를 하는 것은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철골형을 일체형 마스트로 바꾸는 건데, 여기에다가 난간을 덕지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스텔스성을 포기해버립니다. 선체는 이렇게 스텔스 형상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온갖 구역에다가 난간을 갖다 붙이면서 스텔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배로 만들어 버리죠. 그 왜냐? 사고 나지 마라 이겁니다. 사고 나지 마라. 물론 사고 안 나야 되죠. 그런데
전투 중에 또는 항해 중에 왜 여기 올라갑니까? 그리고 항해 중에 만약에 올라갈 때는 어떤 그 안전색 해가지고 딱 고리를 걸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올라가서 작업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난간을 없애야죠. 평소에는 여기에 잘 안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꼭 여기 올라가서 뭔가 청소도 하고 수병도 올려서 청소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수병들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난간 다 설치하고 또 뭐 여기 있는 난간은 그렇다 치고 마스트에도 곳곳에 난간을 갖다 붙입니다. 정말 구석구석 이렇게 알뜰하게 난간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텔스성 완전히 포기하죠. 자동화를 포기합니다. 자, 21세기에 이제 인력이 무기인 시대가 옵니다. 인력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군이 인력 부족하다 하면서 여기에다가는 동급 대비 한 40% 승조원 과다입니다. 145명의 승조원이거든요. 한 2,000톤, 3,000톤, 2,300톤인데 이 정도 배는요.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이 한 100명 정도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40명이에요. 145명. 그러니까 자동화를 다 포기한 거지. 그래서 승조원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안 맞는 시대착오적인 군함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뒤떨어졌냐 이 인천함이. 동시대에 나온 배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그마 시리즈라고 모로코 군함입니다. 이게 2011년도 그러니까 인천함이 2010년도부터 실전 배치됐으니까 인천함하고 거의 동시대에 나온 배예요. 모로코입니다. 이거 네덜란드 시그마사에서 만들어준 건데 아니 모로코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되는 나라입니까?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500톤이에요. 인천함하고 덩치도 아주 비슷해요. 근데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난간이 덕지덕지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도 액조세나 하풍을 갖다 붙일 수 있는 함대한 미사일 그리고 여기는 수직 발사대도 있어요. 수직 발사대. 이 정도로 이것은 앞서가는 그런 모로코 같은 해군도 이렇게 앞서가는 군함을 만드는데 아니 우리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경제력 모로코하고 비교가 되는 경제력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런 배를 만들었죠. 자, 우리보다 6년이나 앞서서 싱가포르는 포미더블급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여기마저도 전부 그냥 다 뚜껑 덮어서 완벽한 스텔스성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해군은 이 뚜껑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니, 손님 들어오면 여기 서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뚜껑이 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해군은 손님들이 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서 이 앞에서 함포 앞에서 계단 놔두고 거기서 함장 그리고 또 누구 손님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 뒤에는 우리 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프레카드 갖다 붙여야 되니까 난간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그러지 않죠. 싱가포르 함장들은 손님 없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인천함인데요. 아니 이 크레인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이런 게 있으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 난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어지럽게 난간이 양 사방에 난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마스트에도 보십시오. 여기 표적 조사기 있는 이 부분의 난간 여기 왜 난간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표적 조사기 이거 청소하러 갔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난간 또 한 것 같아요. 또 이 위에 또 이 전자전기 있는 이 부분에 또 난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기 또 청소하러 가가지고 또 난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이 SPS 551 레이더 있는 이 부분에 또 난간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또 청소하러 가가지고 또 페인트 칠하러 가서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은 겁니까? 아니 일체형 마스트를 하는 것은 스텔스 성능 때문에 철골 마스트를 하지 않고 저 비싼 일체형 마스트를 하는데 저기다가 저렇게 난간을 많이 갖다 붙여놓을 것 같아요. 왜 합니까 이것을? 기가 막힌 것이죠. 이거 왜 이러냐? 일단 사업은 가야 된다. 제가 이거 할 때 말이죠. 이게 누가 스타트를 끊었냐? 바로 송영무 총장, 해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해군참모총장 할 때 이거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에서 시위까지 했습니다. 당시 진해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앞에서 시위도 하고요. 1인 시위. 그리고 해군본부에 어필하고 해가지고 해군본부에서 하도 우리가 시끄럽게 하니까
그럼 현대중공업에 내려가서 또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 있는 조함 담당자 대령 한 분 또 보내서 같이 협의 좀 해봐라.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리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시위해라. 이제 이런 제안이 또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에 갔습니다. 가서 현대중공업 이 배를 설계하신 설계 담당자도 오셨어요. 들어보니까 설계 담당자에게 막 따졌죠. 왜 이런 배를 하냐. 설계 담당자는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는 해군에서 해달라는 대로 만들어줬을 뿐이다. 우리에게 화내지 마라. 우리는 배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실력이다. 이것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그래서 만들었다. 해군은 저는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KDX2 즉 충무공 이수신급 구축함의 그 외형 이 디자인을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네덜란드의 탈레스가 설계를 해줬지만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니 이 KDX2의 깡통 버전을 만들자. 이거 21척 하지 말고 그 배값은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설계비 따로 들이지 말고 한 척만 빼면은 이 선체를 5,000톤짜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승조원들 내파성 이거 뭐 4m 5m 채 안 되는 그런 내파성인데 KDX2 5,000톤 같은 경우는 7.5m의 파도에도 작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조원들 거주 여건 컨디션 좋고 컨디션 좋으면 전투 능력 더 향상되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시대가 바뀌어서 개량을 할 수 있다면 더 개량할 수 있는 공간 천지를 있고 하니까 이 KDX2의 깡통 버전을 만들자. 그게 안 되면 이 인천급에다가 B섹션이라도 만들자. 왜? 앞으로 수직 발사대가 있어야 함대공 능력이 있지 않느냐. 적의 초음속 미사일, 적의 함대한 미사일, 웨이포인트 찍고 양 사방에서 들어오는 함대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B섹션이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만들어 놓자. 라고 해도 해군본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자꾸 물어봐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일단 사업은 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설계를 변경하면 2년, 3년 더 딜레이가 되니까 안 됩니다. 일단 사업은 가야 되니까 신 대표님 제발 이러지 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그때 이제 KDDX라고 한국형 구축함, 6,000톤짜리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이제 같이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이 호위함이 너무 덩치가 좋고 성능이 좋으면은 KDDX가 야, 호위함 저거 많이 괜찮은데 저거 쓰면 되지. 또 KDDX 비싼 군함을 왜 하냐? 라고 국방부에서 딴지를 걸까봐 일부러 이 성능을 확 낮춘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거짓말이 뭐냐? 자, 이거 일단 한 6척 먼저 만들어서 한번 써보고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다 도출해가지고 이 배치2에 신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B섹션 그거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지금은 일단 사업 가야 되니까 그만 떠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시민단체 하던 사람이 떠들어 봐야 뭐 힘이 있습니까? 네. 그러고 많은 거죠. 요즘처럼 이런 유튜브라도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공감하고 봐주시고 할 텐데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하니까 뭐 그러고 말은 거죠. 자, 인천급 전력화와 동시에 추진된 후속함 사업입니다. 이럴 거면 왜 인천급 도입했냐?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자고 한 거예요. 대구급. 자, 여기는 B섹션이 있습니다. B섹션이 있어요. 여기는 이 난간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해군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스텔스 디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뭡니까? 난간들. 이런 거 당장 철거하세요. 정말. 이 B섹션 위에다가 여기다가 또 난간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이 항해 중에 이 사람 올라갈 일 있습니까? 왜 만들어 놓습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 늘어나게. 이런 비전투적인 이런 운용을 왜 합니까? 난간 당장 제거하세요. 자, 어쨌든 인천함이 스타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대구함이 즉 인천함의 배치2가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럴 거면 왜 인천함을 만들었습니까? 함대공 미사일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꽂을 수 없는 이런 인천함을 왜 만들었습니까? 한국 해군, 비단 이건 한국 해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군, 공군 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사업이 가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사업이 가지 못하면 안 된다. 도대체 방산업체들하고 뭐가 걸려있길래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런 악습, 고리 깨야 됩니다. 인천함이 있어서 방산비리 눈꽃만큼도 나온 거 없습니다. 방산비리 없어요. 돈 받아먹지 않았으니까 안 받아먹었겠죠. 그렇지만은 이 3천억짜리 인천함을 6척을 만들면서 1조 8천억 원의 대한민국 국고를 사실은
망친 겁니다. 이거 1,500억 원 아니라 1억 5천 뇌물 받아먹고 제대로 군함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어디 내놔도 중국이나 일본이 보고 야 저거하고 좀 싸우려면 부담스럽다. 이런 군함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냥 1억 5천 받아먹고. 그런데 1억 5천 안 받아먹고 이게 뭡니까? 1조 5천억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제가 방산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게 나쁘다는 겁니다. 이런 나쁜 악습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고쳐야 됩니다. 자, 제가 오래간만에 이 군사TV에서 흥분하면 안 되는 채널인데 여기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가서 막 싸우고 투쟁하고 하던 생각이 나서 흥분해버렸습니다. 자, 시대착오적인 호위함 인천함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해군 앞서가는 그런 군함 만듭시다. 그런데 시대착오적인 군함 또 만들고 있죠. 마라도함. 또 만들려고 하죠. 경항모. 이런 것들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